부산시가 딱딱한 시정뉴스 형태를 탈피하고 사투리를 쓰는 소셜방송을 제작하는 등 공공기관들의 소셜방송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온라인 채널이 시민과 손쉽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이 7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부산의 주요 교육 정책의 방향성을 밝혔습니다. 올해는 미래교육을 화두로 AI와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한 창의 융합 교육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2,195만 개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3년 연속 신기록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세계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환적 화물이 줄며 당초 항만공사의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부산시의회가 고령 노동자의 고용 안정 등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55세 이상 고령 노동자의 소득과 권익을 보장하는 부산시 차원의 정책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요즘 소셜방송의 진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당초 시정뉴스의 한 코너였던 사투리 부산뉴스를 전격 확대해 시정뉴스의 틀과 채널의 성격을 바꿔버렸습니다. 올해는 이런 움직임이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김현정 기자입니다. 부산 소식을 때깔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골목 상권의 활력을 가져올 매력 만점 김백전이 부산시에 활짝 맛깔나는 부산 사투리로 전하는 부산의 소식. 부산시가 지난해 8월부터 다이내믹 부산이라는 시정 뉴스를 탈피하고 만든 소셜 방송인 부산뉴스입니다. 이러한 파격 소통 행보를 통해 2018년 12월 만여 명이었던 구독자 수가 1년 만에 2배가 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관공서 소셜 방송 최초로 다채널 전략에 돌입했습니다. 공무원 브이로그 형식에서부터 정책 이슈 등을 담아내는 비공식 채널까지 개국했습니다. 양방향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부산시는 올해 소셜 네트워크 확대에 힘을 실을 계획입니다. 19년에 이제 처음 조직과 채널이 이제 분리돼서 전문성을 갖고 이제 도전을 하게 된 것이고, 그 네트워킹도 뭔가 좀 실험적으로 긍정적인 게 결과물이 나온다면 이제 다 채널로 해서 그 유관기관과의 그 네트워킹도 많이 저희가 중점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다소 파격적인 콘셉트로 관공서의 딱딱한 틀을 벗어난 움직임은 기초자치단체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남구와 부산진구 등이 지난해 소셜 채널을 개설해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고, 해운대구도 오는 4월 1일 개국할 예정입니다. 방송의 문법으로 시민과 소통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형태의 트렌드가 시민이라든가 아니면 젊은 층들 미디어 취향에 맞게 대응을 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을 표절 내지는 따라하기 형태로 가는 모습은 썩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마치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는 관공서의 소셜 방송. 반짝 트렌드를 쫓기보다 지역만의 특수성을 살린 시민과의 진정한 소통의 창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아이들의 미래에 필요한 창의성과 협업력, 자기주도성, 감성과 인성을 키우는 미래 교육을 하겠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부산의 주요 교육 정책을 밝혔는데요.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0년 부산 교육의 방향은 미래 교육입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의 교육이 아닌 시대의 흐름에 맞는 교육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약속했습니다. 이전에는 교사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고 이끌어가는 수업이었다면 이제는 학생을 중심으로 학생 스스로가 참여하고 배움을 일으켜가는 이런 방식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는 게 먼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으로 꼽히는 AI 교육과 소프트웨어 교육, 메이커 교육 등 창의 융합 교육이 확대됩니다. AI 기초 학문인 수학을 쉽고 즐겁게 배울 수 있는 부산 수학문화관은 2022년 3월에 미래교육센터인 부산상상 창의공장은 2021년 9월 문을 엽니다. 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수업이 되고 그런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학교에 프로젝트 수업과 협력 수업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의 창의성과 협업력, 자기주도성, 감성과 인성을 키워줄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과 중학교 자유학년제와 고교 진로 디자인 학기제 도입 등 진로 진학 교육도 강화됩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입시 위주가 아닌 학생 중심, 과정 중심의 부산형 미래교육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셈인데 정부의 수능 정시 확대 계획에 대해선 전국 시도교육감과 설득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2028년도에 고교 학점제를 거친 세대들이 대학 갈 때면 수능 자체를 없애거나 다른 틀로 가야 된다는 게 방향인데 여전히 정시 확대 수능 중심으로 가는 것은 오히려 공정성에 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올해 추진될 미래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다양한 모습의 꿈을 마음껏 꾸고 실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지난해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3년 연속 신기록을 이어갔습니다. 부산항 운영사들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항 신항과 북항에서 처리한 컨테이너는 2,195만여 개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3% 증가한 것으로 2017년 처음 2천만 개를 넘어선 이후 3년 연속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항만공사가 세운 연간 목표치 2,250만 개에는 미치지 못했는데 항만공사 측은 세계 경기 침체와 미중 무역 분쟁으로 환적 화물이 당초 기대에 못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항만공사는 올해 컨테이너 물동량 목표를 2,260만 개로 잡았습니다. 부산 지역 청년 고용률이 200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부산시에 따르면 2019년 3분기 부산 청년 고용률은 44.6%로 2002년 2분기 이후 가장 높았고 지난해보다도 4.9%포인트 상승해 7대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7대 도시 중 부산의 청년 고용률은 인천과 서울에 이어 3위입니다. 이 같은 청년 고용률 상승은 정부의 지원과 청년 창업 증가가 요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와 함께 고령 노동자를 고용하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하는 다양한 지원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 노동자들의 고용 상황은 불안정한데요.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다 보니까 제도적인 대책도 필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의회가 의미 있는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령의 경비원과 미화원들에게 전달된 집단 해고 통보. 여론과 입주민 반대로 결국 해고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지난해 부산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입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노동자의 직업에서 이 같은 단순 노무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나마도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선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고령 노동자들의 현실을 단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17%로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는 부산. 그만큼 노인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고 심도 깊은 고민의 필요성도 큰데 부산시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노인들의 고용 안정 보장에 대한 내용을 담은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부산시의회 김종환 의원과 남원우 의원이 공동 발의한 고령 노동자의 고용 안정 등을 위한 조례안. 55세 이상 노동자들의 소득과 권익 보장을 위한 부산시의 정책 추진을 의무화했습니다. 요즘 만 60세에 이제 그 정년을 하다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수명이 75세에서 약 80세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은 정년 퇴직을 하고 나서 약 15년 내지 20년 동안 무료하게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인 복지 차원이나 또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부산시는 예산을 투입해 고령 노동자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노동 여건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 노동자를 위한 상담소 설치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는데 상담소가 설치될 경우 부당 해고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률 상담 등의 지원이 이뤄지고 꼭 알아야 하는 노동 권익 등에 대한 교육도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령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합의체를 구성할 경우 행정기관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도 명시됐습니다.
뭐 연령층 차별이나 또는 그렇지 않으면 최저임금이나 뭐 갑질 논란 등 어르신들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어른들의 일자리를 창출이 되고 나면은 사실은 이제 경제적인 여건도 아무리 많이 좋아질 뿐더러 또 어른들의 생활의 그 삶의 질이 향상이 될 거라고 보고. 이번 절이 아닌 오는 9일까지 부산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받은 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제정 여부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조례 돋보기 안수민입니다. 재개발이 무산된 낙후마을에 공원과 주민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구포 율동중심의 도서관과 프로그램실을 갖춰 문화에 목마른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힘찬 기합 소리와 함께 수십 명의 사람들이 한 동작으로 몸을 움직입니다. 최근 문을 연 대리마을 커뮤니티 센터에 마련된 문화 광자입니다. 새해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요즘은 나이 많으신 분들이 또 어울릴 만한 장소가 없는데 이 제도는 나이 드신 분들도 뭐 60, 70대도 충분히 와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젊은 사람들하고 또 친분도 나누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대리마을은 주택 정비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다가 6년 전 해제됐습니다. 젊은 층이 마을을 떠나갔고 빈집이 늘어나는 등 활력을 잃어갔습니다. 구포율동 지역은 다른 공공도서관과의 접근성도 떨어지는 데다 문화시설이 전무한 지역이었습니다. 대리마을이 부산시 주거환경관리사업지로 선정된 것 지난 2015년입니다. 재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에 낙후 기반시설 등을 정비하고 주민 중심의 자립마을을 조성하는 겁니다. 3층 규모의 커뮤니티 센터에는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던 도서관과 프로그램실이 들어섰습니다. 운영은 주민들이 협의체를 꾸려 자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주민 프로그램실이 동사무소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잖아요. 구포 이동하고 가까운 곳에 있다 보니까 실제로 보면 이 대리마을 여기 자체가 구포 일동의 중심지거든요.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지금 얻고 있습니다. 약해진 주민 간 연결고리를 붙잡을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서면서 낙후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자리입니다. 새해가 되자마자 아마 달력들 쭉 살펴보셨을 텐데요. 올해 총 휴일수는 115일입니다. 지난해보다 이틀이 적은데요. 공휴일이 없는 달도 6달이나 있습니다. 이 황금 연휴 기간을 잘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현광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2020년은 4년 만에 돌아온 윤년으로 총 366일입니다. 전체 법정 공휴일은 67일, 지난 2019년보다 하루 늘었습니다. 하지만 주말을 포함한 총 휴일 수는 115일로 지난해보다 이틀이 줄었습니다. 대체 휴일이 없는 3.1절과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이 모두 주말과 겹쳤기 때문입니다. 특히 휴일이 없는 달도 6달에 달해 근로자들의 탄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최대 황금 연휴였던 설 명절도 올해는 4일에 그칩니다. 고향에 다녀오기엔 다소 부담스러운 기간입니다.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황금 연휴를 잘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연차나 휴가를 활용해 연휴를 만든다면 조금은 여유로운 휴식기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석가탄신일인 4월 30일부터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중간에 이틀 휴가를 내면 엿새 동안 쉴 수 있습니다. 또 9월 30일 시작되는 추석 연휴와 10월 9일 한글날 사이에 휴가를 쓴다면 최장 12일간의 연휴가 됩니다. 짧아진 휴일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선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HCN 뉴스 최현강입니다. 지난해 북구 화명 생태공원에서 개최됐던 부산 원아시아 페스티벌이 올해 다시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립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10월 화명생태공원에서 열린 제4회 원아시아 페스티벌에 대한 평가 결과 관람객 만족도가 1년 전과 비교해 11.5점 떨어진 66점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객 수도 전년보다 30% 감소한 2만 5천 명으로 집계됐고 특히 외국인 관람객은 4천여 명으로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부산시는 개최지를 화명생태공원으로 옮긴 영향이 크다고 분석하고 올해는 다시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개막 공연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부대 공연과 행사도 접근성이 좋은 부산 시민공원 등을 우선 고려할 방침입니다. 부산교통공사가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올해 공이나 공사 등 총 발주액의 90% 이상을 상반기 중에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교통공사는 올해 총 발주액 1,424억 원 가운데 92%를 6월까지 발주하고 특히 68%에 해당하는 800여억 원을 1분기 중에 집중 발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 입찰 대상 사업에 지역 의무 공동도급 제도를 활용하는 등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부산 해양경찰서가 설을 앞두고 수산물 수요가 늘어나는 데 따른 불법 포획 등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해양 범죄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해경은 오는 27일까지 항포구별 전담 단속반을 운영하며 원산지 허위 표시, 불량식품 유통, 수산자원 남획형 불법 조업 등을 중점 단속합니다. 또 선불금 사기나 해양 종사자 폭행 등도 단속 대상입니다. 해경은 영세 어민들의 생계형 범죄 등 경미한 사안은 계도 위주로 단속하고 고질적인 불법 어업 등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입니다. 부산시 농업기술센터가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새 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은 농업기술센터와 해운대 문화복합센터 등에서 농업인 3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토마토와 토양관리, 도시농업 등 5개 과정으로 진행되며 새롭게 적용되는 농정 시책도 전달합니다. 또 영농 현장의 문제점 해결과 생산비 절감 기술 등 작물 생산 관리 분야에 대한 교육과 함께 친환경 농업 교육도 이뤄집니다. 우리 지역 인사동정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8일 오전 9시 30분 2020년 시민행복 시정보고회 시정혁신에 참석합니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오후 3시 30분 산학협력 성과보고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구청장 특강에 나섭니다. 홍순원 해운대구청장은 오전 11시 해운대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합니다. (1월 8일) 기상정보입니다. 8일 수요일 부산 아침 최저기온 8도, 낮 최고기온 11도 보이겠고요. 비는 오전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에 비 또는 눈 내리다가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일부 지역은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해상에서 돌풍과 천둥, 번개가 있는 곳도 있겠고요. 동해안은 너울에 의해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비가 그친 뒤 아침 기온은 다시 떨어지겠고요. 주말 동안은 대체로 흐리고 구름 많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